안녕하세요 여러분. 2015년도 3회 정보처리 산업기사 필기 두 번째 과목입니다. 자, 두 번째 과목 하면 문제 몇 번부터 시작하나요? 21번이죠. 좀 앞 과목에 시험장에 가셨을 때 맞닥뜨리는 과목인데, 자, 이 과목 전자계산기 구조죠. 자, 전자계산기 구조는 전공생이시던 전공생이 아니시던 기사던 산업기사던 좀 겁을 많이 먹는 과목이에요. 자, 이 과목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멀리하는 과목이 아니고 좀 범위가 넓다 보니까 문제은행이 있긴 하지만 너무 방대해서 뭐가 나올까 해서 겁을 먹는 과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출제 경향이 바뀌고 있긴 하나 여러분 과락 맞을 이유는 없는 과목입니다. 자, 출제위원이 적절하게 난이도 조절하고요. 난이도 조절이라 하면 변별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 몇 문제만 끼는 거지 여러분이 맞힐 수 있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반 이상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출제와 관련하여서 너무 여러분이 겁을 먹고 보시면 다음 세 번째 과목, 네 번째 과목, 다섯 번째 과목 아시는 것도 좀 헷갈리게 되니 두 번째 과목 좀 자신감을 가지고 푸시고 시험장에서 꼭 과락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자, 출제 경향 절대 어려워진 게 아니고 변별력 문제 두세 문제가 낀 겁니다. 오히려 기본적인 걸 묻기 때문에 쉬워졌습니다. 자, 산업기사 분들 어떻게 산업기사가 기사보다 좀 어렵게 느껴지는 과목이 이 과목인데 그 이유는 계산 문제가 좀 기사보다 좀 자료의 표현이나 이런 문제가 연산의 문제가 좀 횟수가 두 문제 정도가 좀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문제 진행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너무 이 과목 싫어하는 것 같아서. 하지만 여러분 이 과목은 고득점 과목이 아니고요. 반 맞는 과목입니다. 틀려주는 겁니다. 자, 그럼 21번 논리회로 문제로 해가지고 꾸준히 20문제 중에 뭐 1년에 3번 보면 2번은 나오고 있는 무슨 문제? 애더 문제. 풀 애더 문제입니다. 자, 다시 정가상기 풀 애더. 자, 더하기 하는 기능의 회로인데, 논리 회로인데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더한대요. 자, 그러면 이거의 입력이 자, A, B, C 값이 이럴 때 출력의 S 제로와 C 제로 합과 캐리의 값은 자, 이거 신경향입니다. 신분야가 아니고 신경향입니다. 출제의 범위가 넓어진 게 아니고 이 문제 1년에 한 번 꼭 나왔는데 이렇게 계산 문제 방향으로 경향이 신경향이 됐어요. 왜 신경향이냐면 하도 나와서. 자, 이렇게 입력값을 두고 합과 캐리를 묻는 문제 처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이 중요한가요? 그림은 안 중요하죠. 자, 얘는 풀 애더에 대한 증거예요. 자, 얘 조합 논리 회로죠. 자, 제가 손바닥 가렸죠? 왼쪽이 뭐? 입력, 오른쪽이 뭐? 출력입니다. 자, 출력의 결과는 덧셈 회로를 하니까 뭐예요? 합과 자리 올림수. 캐리어라고 한글로 표현됐는데 덧셈을 하다 보면 뭐예요? 자리 올림이 발생하게 되죠? 자, 그러면 A, B. 자, 기본 이론반에서 배우셨습니다. A, B를 우리가 한 자리를 더합니다. 자, 입력 A, B 더하죠? 그러면 결과가 나오겠죠? 결과는 뭐예요? 합! S5라고 나와 있죠. 합계에 덧셈 회로니까. 그런데 얘가 왜 풀 애더일까요? 자, 얘가 풀 애더인 이유는 나 한 자리긴 한데 자, 하위에서 여러 자리를 더할 거니까 자리 올림 수가 C라고 나와 있는 거죠. 아랫자리에서 이 자리 올림 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두 개를 더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합계는 C A, B를 더해서 이렇게 S 제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합계가 나오면 이 세 개를 더해서 어떻게? 이 윗자리로 그 윗자리로 자리 올림수 캐리가 발생합니다. C0라고 표현했죠. 얘를 뭐예요? 캐리 뭐예요? 자리 올림수. 자, 그럼 이렇게 다 세 가지의 덧셈이 있는 부분이 뭐예요? 정가상기. 우리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가상기 어떻게 간단하게 여러분 결론적으로 외우시면 이렇게 회로의 결과 나오는 거죠. 얘가 중요한 거죠. 이 개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아, 정가상기는 이렇구나. 자, 그러면 S0와 합과 그쵸? 네. 합은 입력값 3개가 있을 때 A 익스클루시브 5와 B 익스클루시브 5와 C 하면 된다.
뭐 앞에 가로 쳤지만 뭐 가로를 치고 안 치고는 결합 이 진행 방향에 그쵸? 예, 앞에서부터 뒤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뭐 큰 영향을 안 주고요. 자, 자리 올림수 실제로 캐리라고 되어 있는데 캐리 뭐예요? 자리 올림수. 좀 길죠? 그쵸? A와 B는 AND로 묶이고요. 회로는 안 그리겠습니다. 자, 그러고 블록도로 되어 있으니까 A와 B가 익스클루시브 O화 되고 딱 붙었죠? 얘 뭐예요? 곱. 그쵸? 자, 이게 논리식의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A는 지금 입력값이 1이고요. B는 0이고요. C는 1이다 해서 1, 0, 1이 입력으로 들어갈 때 결과는 무엇인가? 자, 보통 합을 먼저 나오는데 여기 보기는 캐리 먼저 나왔으니까 좀 주의하시고요. 저는 합 먼저 구할게요. 자, A가 1이라고 합니다. 1, 익스클루시브 O와 0. 익스클루시브 O와 C는 어떻게 구하냐 이거죠. 자, 익스클루시브 O와라는 연산은 뭡니까? 둘이 달라야 1. 둘이 달라야 1입니다. 자, 1과 어떻게 0은 둘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1 나오고요. 그거에 따라서 C가 1 들어오니까 익스클루시브 O와 해서 둘이 같으니까 결과는 0. 논리연산하고 있습니다. 좀 익숙하지 않지만 이 문제 어떻게 여러분이 보실 시험에도 이렇게 응용돼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한 번 들으시고 두 번 들으시면 이해 갑니다. 그쵸? 예, 뭐 쉽진 않은데, 그쵸? 그래도 두 번 정도 보시면 이 문제 푸실 수 있어요. 잘하시는 분들은 빨리 넘어가시고, 자, 얘 점 뭡니까? AND 연산이에요. 더하기는 뭐예요? OR 연산이에요. 자, 그러면 1, AND 1, OR 가로. 얘는 가로 안 쳐도 앞에서 먼저 하는 거죠. 자, 1, B는 0이죠. 예. 1, 익스클루시브 O와 0에 AND 1. 자, 앞에서부터 할게요. 자, 얘. 그죠? AND 둘 다 1이어야 1. 그리고 0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갑니다. 자, 익스클루시브 O와 둘이 다르니까 결과 1. 자, 그리고 1. 자, 더하기와 곱하기 있으면 이쪽 먼저 하죠. 자, 그러면 여기. 둘 다 1이니까 뭐? 1 해서 2, 0, 1. 자, 그러면 둘 중 하나라도 1이면 5와 연산 1. 자, 그래서 답은 C제로는 1, S 합계는 0이 됩니다. 자, 저는 정확하게 논리식에 기반하여서 풀이를 해드렸습니다. 솔루션. 자, 그런데 이 문제 팁으로 풀겠습니다. 간단하게 풀어볼까요? 제가 이 설명 왜 했을까요? 그냥 이렇게 바로 풀으시면 돼요. 여러분 더하기 합시다. 뭐야? C, A, B 더합니다. 자리 올림수 C, A, B. 자, 1과 0을 더하는데 밑에 자리에서 올림수가 1이 올라왔더라 라고 해가지고 덧셈. 자, 이진수 덧셈입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2, 0은 2. 세상에 2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리 하나 올라가고 0. 그쵸? 이진수에서는 2라는 수가 없어요. 0과 1밖에 없어요. 자리 올라가고 0. 자, 이렇게 푸는 겁니다. 얘가 뭐예요? C제로. 얘가 뭐예요? S제로. 자, 그래서 답 3번. 이게 팁. 금방 푸는 방법이죠. 논리식으로 풀으셔도 돼요. 정말 정직하게 풀었죠? 하지만 얘는 이렇게 시험장에서 설명 들으셨으니까 풀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다음 회차에 만약에 이 문제가 2016년도 한 2회차 정도에 나온다면 여기 숫자 바꿔서 나오는 거지 다른 거 변경 없습니다. 그죠? 네, 응용 문제는 이렇게. 그죠? 22번 문제입니다. 동계 가변식 마이크로 사이클 타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산업기사 문제 치고는 좀 난이도를 조절한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20문제 중에서 한 문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안 나오는 회차가 있기는 하지만 단골 문제예요. 자, 마이크로 사이클 타임 부여 방식이 있어요.
자, 시간을 부여를 하는데 이 시간을 부여하는 방법을 기본적으로 동기와 비동기로 구별을 합니다. 동기식과 비동기식. 자, 그러면 명령어가 이제 시간을 부여해서 단위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는 이 제어 방식 중에서 동기식은 동기, 고정식이 있고요. 뭐 이렇게까지 분류를 해서 공부하는 게 원래 맞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 자체를 보고는 오답 체크하시고 문제 기억하는 건 뭐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 표현 자체가 신경향 문제 또는 그러니까 최근 기출이기보다는 아주 과거 기출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 정확하게 하고 갈게요. 동기, 가변식 방법이 있죠? 자, 그러면 지금 문제는 이 설명이 아닌 것은, 자, 항상 상대적입니다. 동기 고정식은요, 고정, 픽스드. 그렇죠? 시간을 고정적으로 모두 똑같이 주기 때문에 간단해요. 얘를 구현하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얘는 각각 시간을 따져주고 할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낭비는 적지만 복잡해요. 각각 시간을 주기 때문에. 그죠? 비동기. 그죠? 예. 자, 그러면 얘는 시간 낭비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커버해서 그룹 간의 동기를 고정적으로 부여하는 겁니다. 그룹 간에. 그래서 여기 그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질문합니다. 이 문제 푸신 분들 중에서 공부하신 분 중에서 혼자 풀고 고민하신 분 중에서 이거 그룹감 맞는데요? 라고 하는데 자,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기, 비동기 나눌 때 제어기가 구현을 합니다. 마이크로 사이클 타임 부여하기 위해서 자, 고정식에 비해 복잡하다. 누가? 얘가 고정식에 비해서는 조금 복잡하다는 거죠. 자, 수행 시간이 현저한 차이를 알 때 사용된다. 얘는 가장 간단하지만 기준 가장 긴 마이크로 사이클 타임을 일정하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낭비가 있을 수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나면 가장 긴 건 낭비를 너무 초래하니까 그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룹 간에 부여하는 거죠. 자, 동기를 맞추기 위해 각 그룹 간 마이크로 사이클 잘 보셔야 되는 게 동기 가변식은 마이크로 사이클 타임을 그룹 단위로 줍니다. 그룹 단위로 각각. 얘는 아예 개별적으로 각각. 그런데 이 가변이기 때문에 각각 주는 건데 가변이면서도 동기화를 하기 위해서 맞춥니다. 동기를 맞추기 위해서. 가변이지만 동기 가변식이 되기 위해서 각 그룹 간에 따로따로 줬던 마이클 사이클 타임을 어떤 식으로 동기화를 하냐면 고정값을 주는 게 아니고 정수배를 합니다. 정수배 처리를 하면 이게 가변이긴 하지만 동기화된다. 문제 너무 설명이 어렵죠? 그렇죠? 동기 고정식에 비해 CPU 낭비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상대적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답은 3번. 고정값이 정수배로 조정한다. 이렇게 심플하게 공부하셔도 돼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좀 난이도가 있게 산업기사에서 기출되었습니다. 를 알고 계세요. 좀 어려워진 거 아닌가요? 이지만 뭐 문제 자체로 봤을 때는 정수배가 틀린 말이구나. 그쵸? 네, 여기까지 내려가지도 않았습니다. 동기, 고정식과 가변식에 대한 비교 정도만 하고 있어요. 자, 그럼 23번 좀 길게 설명했는데 22번, 2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자, 오퍼레이션인데 마이크로입니다. 좀 더 작은 단위 오퍼레이션에서 명령이 실행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동작은 무엇인가?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명령어 실행을 해요. 자, 이 명령어 뭐죠? 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는
명령어 패치. 저 오타 아닙니다. 실제 시험 문제에서 패치를 보통 I로 표현했는데 이 2015년 3회차는 시험지에 패치라고 되어 있어요. I의 패치와 똑같습니다. 여기 패치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명령어 처리할 때 명령어 사이클에서 가장 중요한 건 패치, 명령어 인출을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패치 동작에 대해서 패치가 있는데 뭐 가장 먼저 해야 되냐면 인스트럭션 패치. 그죠? 내가 수행해야 할 작업의 종류는 뭐냐? 명령을 어떤 명령을 내었냐? 대상은 뭐냐? 어디에 가냐? 그죠? 자, 그래서 명령어 패치, 인스트럭션 패치로 답을 체크해 주세요. 자, 24번 문제 갑니다. 자, 명령어 코드의 비트는, 자, 명령어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우셨어요. 명령어 코드의 비트는 필드라고 불리는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때 모드 필드에 대한 설명은, 자, 기본적인 인스트럭션 명령은 인스트럭션, 그죠? 네. 명령이라고 한글로 적으니까 좀 웃기죠? 자, 필드 전체 명령어 길이가 있으면 부분적으로 나눴다. 걔를 필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명령어의 형식에 따라서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두 가지 그룹이었는데 이 사이에 모드 필드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얘 OP 코드라고 배웠고요. 얘는 오퍼랜드. 그죠? 예. 모드 해가지고 모드 필드. 이 구조를 몰라도 이 모드 필드 문제 자체적으로 그냥 이 문제로 정리하고 갑니다. 자,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오퍼랜드나, 그죠? 유효 번지가 결정되는 방법을 나타난다. 자, 오퍼랜드, 연산의 대상을 오퍼랜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얘를 뭐라 그랬냐면 제가 어드레스부예요. 주소부. 그죠? 어디 메모리로 가야 돼요. 그죠? 이 명령을 가지고 메모리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정확한 유효한 이펙티브 어드레스는 뭐냐라고 했을 때 얘의 역할은 뭐냐? 직접과 간접을 구별해요. 뭐 영일 뭐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오퍼랜드나 유효 번지가 결정되는 방법을 모드 필드의 역할로 둔다. 자, 메모리나 레지스터를 저장하는 방법, 수행하는 동작 나타내는 뭐 얘는 모드 필드에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자, 25번 넘어갑니다. 자, 주소 지정 방식. 조금 더 설명을 하고, 그쵸? 예. 어느 주소 지정 방식인가 이렇게 나오다가 여기서는 그냥 속도 비교합니다. 메모리를 접근하는데 주소 지정 방식 중 가장 빠른 액세스가 이루어지는 주소를 지정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2번 해서 즉시. 한문으로 즉시라고 합니다. 즉시 주소 지정 방식. 다이렉트는 즉시가 아닙니다. 뭐예요? 직접. 얘는 간접. 얘는 계산에 의한 방법. 자, 저희 다 배웠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이 계산에 의한 방법 중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쵸? 예. PC를 이용한 방법. 자, 그런데, 상대 주소 방법. 그게 아닙니다. 이건 조금 더 윗단에서 좀 옛날 문제예요. 자, 제가 수업할 때 add 더하기 명령을 가지고 직접은 100. 그죠? add 두 개만 100. 이 두 개만. 똑같은 명령인데 모드 지정을 직접과 즉시가 다른 이유는 뭐냐면 직접은 얘를 100번지 유효 주소로 100번지에 가서 더해라. 이펙티브 어드레스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직접이고요. 그러니까 얘가 주소가 되는 거고요. 얘는 뭐예요? 아예 100을 더하세요. 그냥 이거 자체가 숫자 100이에요. 그렇죠? 네, 정수 숫자 100. 얘는 100번지에 있는 값을 더하세요. 자, 그럼 왜 얘가 빠를까요? 얘는 메모리에 한 번 접근해야 되고요. 얘는 메모리에
안 접근해도 돼요. 왜? 내가 10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누가 빨라요? 2번. 그쵸? 예, 간접은 이제 2번 이상 접근하는 거죠. 예. 자, 그럼 26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은 딱 보시고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26번 갑니다. 프로세서와 주기억장치 간의 작동 속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기억장치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이 단어. 작동 속도 무슨 전문 단어 같죠? 즉 프로세스 CPU 얘기해요. 자, 주기억장치 메모리 얘기해요. 우리가 속도적인 측면에서 CPU는 빠르게 처리하고 그거에 비해서 메모리는 좀 속도가 늦는다. 액세스 속도가. 그러면 이거 중간에 불균형이 나오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속도간 불균형 두 장치 간에 작동 속도 하니까 뭔가 전문 용어 같아요. 안 배운 것 같죠? 그냥 표현을 이렇게 한 겁니다. 자, 해소하기 위한 기억장치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속도적인 관점에서 구현되는 기술 메커니즘이 아닌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답은 3번. 뭐 들어보지 못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볼게요. 캐시 뭐예요? 고속의 임시 메모리, 그쵸? 버퍼 메모리. 자, 왜? 얘 왜 있다고요? 메모리가 너무 느려서 중간 단계에, 그쵸? 속도 보완하기 위한 캐시 기술. 자, 인터리브된 기억장치, 복수 모듈 메모리에서 복수 모듈, 모듈 간 메모리, 모듈 개수만큼 메모리의 접근 횟수를 늘리는 거죠. 왜? 좀 더 빠르게. 그쵸? 복수 모듈. 자, 그러면 내용에 의한 지정 기억장치 CAM 캐시의 구현 원리죠. 다 속도적인 측면에서 보완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자기버블 기억장치 이거는 뭐 주기억장치 관점이 아니고 그렇죠? 보조기억장치가 안에서 구현된 얘기니까 CPU와 메모리간이 아니죠. 자, 27번. 저 표현도 처음인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처음이 아니고요. 지금 노란색으로 해놓은 프로덕션. 이게 처음이긴 하지만 이 표현 자체가 좀 익숙한 표현 아니에요. 최근 기출에서 노출된 단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비트 연산, 그렇죠?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연산과 관련된 이 문제, 비트와 비트 간 연산, 이 문제는 2015년도에 1회차에도 나왔고, 그렇죠? 기출된 바가 최근에 꾸준히 나오고 있는 거죠. 난이도 하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불곱이 뭐지? 불곱? 이것 때문에 못 푸시면 안 되죠. 곱셈 연산, 자시, 논리곱, 논리곱연산. 자, A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자, 저희 최신 기출로는 레지스터 간 연산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죠. 좀 이쁘게 할까요?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여기 밑에 적고 여러분이 직접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화면에 좀 크게 보이려고 하니 적을게요. 01, 01, 01. 자, 몇 비트? 8비트의 비트 간 연산 8번이 일어납니다. 겹치지 않네요. 자, A 레지스터가 이렇게 있고요. B 레지스터가 있는데 내가 여기에 불곱, 논리 곱연산을 할게요. AND 연산 얘기하는 거죠. 불곱, AND. 그리고, 그죠? AND. 둘 다 1이어야 1이죠. 자, 자릿수강 갑니다. 자, 0, 1. 어떻게 해요? 둘 다 1이어야 1인데 0, 0. 그쵸? 서로 지금 0, 0, 0, 0, 0, 0. 답이 뭐죠? 1번. 너무 쉽죠? 그쵸? 당황해버리면 시험장에 이 시험 문제에 당황해서 안 배운 것 같다는 생각이 하지만 여러분 이거 잘 몰라도 산술의 곱셈 마셔도 얘는 다 000이죠? 자, 쉽게 넘어갑니다. 자, 문제 짧은 문제 28번 문제네요. 자, 입출력 제어 방식 문제 무조건 2문제 이상 나와요. 자, 최근 3문제까지도 나오던 부분인데 정말 쉽게 냈습니다. 자, 입출력 제어 방식의 종류가 아닌 것은 예. 자, 우리는 4가지를 배웠어. 그러니까 4가지를 배웠어요. 정확하게는. 순서대로 배웠어요. 버퍼에 의한 방식, 이게 답입니다. 자, 그러면 CPU에 의한 방식, DMA에 의한 방식, 채널 제어기에 의한 방식에서 입출력 제어 방식
배웠죠. 자, 여기 뭐가 빠졌죠? 인터럽트에 의한 방식. 자, CPU에 의한 제어 방식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CPU의 영향을 받아서 프로그램에 의한 방식과 그렇죠? 프로그램에 의한 그리고 프로그램 인터럽트 방식에 의한 그리고 DMA 채널. 자, 얘는요, 위로 갈수록 CPU 의존도가 높고요, 밑으로 갈수록 CPU 독립적이다. 이렇게 배웠죠. 근데 이거 이렇게 쉽게 나왔어요. 보통은 설명을 장황하게 하는데. 자, 29번 문제, 29번 문제입니다. 얘도 너무 쉽네요. 자, CPU 내에 있는 산술현상과 그러니까 레지스터 종류를 묻는데 산술현상과 논리연산 동작을 수행한 후 여기서 산술 논리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연산을 수행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제어장치 중에, 그러니까 CPU 중에서 연산장치 얘기하는 겁니다. 아리스메틱, 로지컬, 유닛에 있는 레지스터의 종류 중에 연산의 수행 결과 또는 임시 결과를 저장하는 그렇죠? 연산의 결과를 저장하는 레지스터는 1번. 제가 아까 앞에서 AC라고 적었죠? 누상기, accumulator 또는 ACC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30번 넘어왔습니다. 자, 세 가지. 자, 다음 중 시스템 버스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시스템 버스가 뭐죠? 통신줄. 그렇죠? 네. 자, 그래서 통신 선로의 시스템 버스는 제어 버스, 데이터 버스, 주소. 제어 정보가 이동하는 길, 그쵸? 내부 장치 간에 데이터 버스가 데이터들이 이동하는 길, 어드레스 정보. 다 정보이긴 인포메이션이긴 한데 그 정보가 순수 데이터냐, 주소 정보냐, 컨트롤 정보냐. 이거 입출력 버스는 시스템 내부가 아니고 외부 버스예요. 자, 31번 인터럽트 문제 평균 2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많게는 3문제까지 나오는데요.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인터럽트는 빼놓을 수 없는 문제죠. 자, 인터럽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인터럽트의 원인에 따라 해당 인터럽트 처리 루틴이 실행된다. 자, 원인이 소프트웨어인지 하드웨어인지, 그죠? 예. 자, 그래서 따져서 관련된 처리 루틴 각각 수행하고요. 인터럽트 발생하면 현재 상태를 유지한 상황에서 인터럽트 처리를 하러 가는 거죠. 현재 상태 유지한다. 자, 그 다음에 인터럽트 처리 중 우선순위가 높아요. 동시다발적으로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우선순위가 높은 걸 먼저 처리하죠. 너무나 당연하죠. 제가 설명 지금 간단하게 하고 있죠. 인터럽트 요청은 중앙처리 장치가 인식은 하지만 로부터가 아니고 대부분은 입출력 장치에 의해서 그죠? 인터럽트 요청이 들어오면 그걸 수행하러 가는 거죠. 현재 상태 유지하고. 그죠? 중앙처리 장치로부터가 아니에요. 부터. 그죠? 예. 자, 그러면 오류 정정. 그죠? 너무 쉬운데요. 자, 오류 정정 정보를 검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트는 한글로 페리티 비트. 페리티 비트. 페리티 비트. 오류 검출이에요. 아, 이거 틀렸다. 여기 틀렸다. 근데 뭐 틀렸는지 몰라요. 그죠? 예. 자, 그래서 페리티 비트 정말 쉬운 문제잖아요. 그죠? 예. 전자계산기 구조 의외로 과락 많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좀 더 집중하시면 되고요. 시험 범위는 그럼 어떻게 공부하고 가냐면 정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신다면 최근 기출 문제 3년치 좀 불안하시면 조금 더 앞까지 보시면 되는데 이걸 그냥 많이 본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철저하게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는 100점을 맞기 위해서 전자계산기 구조를 보는 게 아니에요. 100점 맞아야 되는 과목은 뭐예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설계 과목. 그쵸? 이런 과목들, OS 이런 걸 좀 만점을 노리시고요. 얘는 과락주의 과목이죠. 자, CIS 형 프로세스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CIS와 RISC. 그쵸? 네, CISC, RISC 문제 자주 나오고 있죠. 1년에 한 번 매번 나오진 않지만 단골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컴플렉스, 복잡한 명령어들의 집합을 처리하는 컴퓨터.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두 가지가 있죠. 프로세서에는 CISC가 있고
명령어 자체가 좀 복잡한 거예요. 컴플렉스. 그쵸? ISC인데, 그쵸? 명령어들 어떤 거? reduce. 얘는 복잡하고 얘는 좀 축약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다음 중 아닌 것은 뭐 그 중에 하나는 이 RISC에 대한 설명이겠네요. 그죠? 네, 복잡한 거죠. 자, 그러면 복잡은 길고 짧고 명령어가 짧은 명령어들 세트도 있고 긴 명령어 세트도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심플하게 가자. reduce 줄인 거예요. 줄인 거. 그렇죠? 예, 그걸 reduce라고 그래요. 이게 근본적인 CISC와 RISC의 구별이고요. 여러분은 예, 이론 과목 또는 기출에서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답이네요. 명령어의 길이가 일정한 건 무슨 설명? RI. 그렇죠? reduce instruction. 그렇죠? SC 컴퓨터. 자, 그러면 많은 수의 명령어를 갖습니다. 그래서 복잡하다 그러고요. 다양한 주소 모드를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거죠. 많고 복잡하게 처리하고 레지스터와 메모리에 다양한, 그렇죠? 많고 다양한 이게 뭐예요? CISC. 그래서 어떻게 우린 RIS 쪽으로 넘어왔다라는 거죠. 자, 산업기사 어렵게 표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도 제어장치 CU가 뭐예요? 컨트롤 유닛. 자, CPU 중에서 제어장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명령어 인출기입니다. 자, 당연히 제어장치에서 명령어 인출해가지고 번역까지 하는 패치 모듈이 있긴 하지만 제어장치적인 하드웨어적인 관점의 구성 요소에는 얘가 인스트럭션 패처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 명령어 해독기라는 회로 있고요. 장치 제어 메모리, 순서 제어 논리 장치 있고요. 제어 장치의 각종 레지스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산술 장치 레지스터와 제어 장치 레지스터들 다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종류 정리하시고 35번 넘어왔습니다. 자, 동기, 비동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비동기는 데이터 전송 방식. 자, 왜 이 통신 문제도 아닌데 데이터 전송 방식을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물을까요? 데이터 전송 방식, 컴퓨터 내부의 여러 회로들이 통신하니까, 주고받으면서 뭔가를 처리하니까, 논리 회로로 되어 있으니까. 자, 통신 방식 내부적으로 일어납니다. 자, 비동기 데이터 전송 방식의 하나로서 데이터 전송 시 송신, 보내는 쪽과 통신하면 일단 그렇죠? 보내고 받죠? 이게 커뮤니케이션이죠? 그렇죠? 예, 송신과 제어 신호를 사용하며 반대로 그렇죠? 송신과 사용하여 서로의 동작을 확인하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은 그렇죠? 당연히 송신에서 수신으로 자료가 갑니다. 그렇죠? 예, 데이터가 가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 얘가 서로의 동작 잘 받았는지를 체크하면서 가느냐. 자, 일단 IOP 이거 아닙니다. IOP는 인풋, 아웃풋 프로세서 채널 얘기하는 거고요. 채널. 자, 이거 입출력 장치 제어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통신 제어 장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내부에서 이런 일을 하기는 하지만,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는 통신 방법이죠. 스트로브 제어라는 게 있고, 자, 답은 4번의 핸드쉐이킹이에요. 자, 뭐 대부분 3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기술은 뭐 나왔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통신에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수신. 내가 데이터를 보내는데 1, A, B, C 보냅니다. 순서대로. 자, 그러면 자료를 보내요. 그럼 받으면 나 잘 받았는데요? 라고 답을 주기를 원하는 거죠. 신호, 아크, 긍정 응답. 네. 그럼 잘 보냈어? 받았어? 그러면 그때 내가 또 B 보낼게요. 그 다음에 또 아크. 나 잘 받았어. 해야지. 그 다음 자료를 보내는 거죠. 그죠? 네. C. 그리고 마지막에 나 잘 받았어. 긍정응답. 중간에 잘못 받았어 하면 다시 보냅니다. 잘못 받았어는 나크라고 얘기돼요. 낮자 붙었죠? 네. 자, 그래서 3웨이 핸드쉐이킹
서로 체크한다는 거죠. 서로의 동작을 체크한다. 여기서 말하는 서로는 송신과 수신 측 되어 있어요. 예, 3way 핸드 쉐이킹이라는 용어를 여러분이 이 과목에서 좀 처음 본 것 같다라는 분이 많으셔서 설명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 문제. 산업계사 계산 문제 수준이 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오래간만에 나오니까 여러분이 좀 당황하셨을 수 있어요. 예전에 한동안 계속 나왔는데 최근 기출에서 뜸했어요. OP 코드가 뭐죠? 명령어의 종류. 아까 제가 인스트럭션 구조 보이면서 명령어는 필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쭉 나누고 오퍼레이터, 코드, OP 코드, 얘는 오퍼랜드, 오퍼레이터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명령어가 이렇게 기본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죠? 예, 두 가지 영역. 자, 여기서 전체 인스트럭션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길이가 8비트.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000000에서부터 1111111 나와 있을 때 몇 가지 종류의 명령어, 그죠? 명령어를 수행하는가, 이걸 묻는 거죠. 2에 8승. 숫자도 아니네. 그쵸? 256. 명령어 256개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구나. 자, 그래서 답은 뭐예요? 2에 8승. 그죠? 명령어의 개수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가 8자리이기 때문에. 그죠? 예. 자, 넘어갑니다. 37번. 자, 메모리에, 문제가 짧으니까 오히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설명을 좀 많이 해주지. 그죠? 문제가 짤막하네요. 메모리의 내용을 어드레스할 수 있는 메모리는. 이 한글이 이상한 표현이죠. 근데 중요한 건 내용이에요. 컨텐츠를, 그러니까 저희는 메모리 하면 뭐예요? 어드레스 레퍼런스, 주소 참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내용 참조를 하라는 거죠. 자, 내용에 의해서 메모리에 접근한다. 이 뜻을 어드레스할 수 있는 메모리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소시에이티브 메모리, 연상 또는 연관, 메모리 기억장치. 아까 앞에서 컨텐츠, 내용이 영어로 뭐예요? 컨텐츠 C, 그렇죠? A, 액세스 메모리, 그렇죠? 어드레스, 액세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연관 기억장치 20문제 중에 한 문제 꼭 나와요, 여러분. 자, 연관 기억장치, 주소가 아닌 기억된 내용의 일부분을 통해서 메모리에 접근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컨텐츠, 어드레서블, 그렇죠? 메모리라고도 합니다. 주소에 의해서만 접근 가능한 메모리보다 조금 속도가 빠르고요. 매핑 테이블 이용해요. 하드웨어 비용은 조금 병렬회로 구현을 하기 때문에 비싸요. 그냥 심플하게 봅시다. 그죠? 예. 자, 그러면 벌추럴 메모리에서 가상기억장치 문제도 20문제 중에 한 문제 꼭 나와요. 어쩌다 안 나오지? 꼭 나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20문제 중에 꼭 나와요 라는 문제만 맞아도 여러분 이게 5문제가 훌쩍 넘습니다. 자, 여러분 몇 문제 맞으셔야 돼요? 20문제 중에 10문제면 반이고요. 그쵸? 예, 40% 8문제 맞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다음 중 벌추럴 메모리 가상기억장치. 자, 얘는 보조기억장치를 어떻게? 좀 확장해서 쓰는 거죠. 우리 주기억장치가 좀 좁으니까. 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조기억장치와 같이 기억 용량이 큰 기억장치를 마치 주기억장치처럼 사용하는 개념이다. 왜? 주기억장치 용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죠. 여기서 이거 한 번만 정리하고 갑시다. 뭐예요? 메모리 계층도.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가장 중간에 주기억장치 두고. 자, 지금 이 가상기억장치는 이 밑에 쪽에 있는 가상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이 계층도 왜 삼각형으로 그릴까요? 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는 고속이고요. 고가예요. 좀 속도적인 면에서 액세스가 좀 속도가 빨리 나오는 거고요. 밑으로 내려오면 뭐예요? 저속이죠. 그렇죠? 하지만 밑으로 내려오면 용량이 비용 대비 집적도도 높고 대용량 장점이 있어요.
주기억장치가 용량이 좀 부족하다 보니 대용량으로 카바를 하는 거죠. 가상기억장치로 구현을 합니다. 자, 그럼 위로 올라가면 지금 앞에서 배웠던 캐시라는 메모리. 캐시의 구현 원리가 연관기억장치예요. 자, 고로 문제가 한 문제 나오고 있죠. 뭐 속도적인 면을 고려한다면 이 위에 CPU의 레지스터들이 제일 빠르죠. 자, 그래도 아무튼 이 문제는 이거와 관련된 문제니 이해해 봅시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쓰여진 주소를 가상 주소, virtual address라고 얘기를 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주기억장치의 주소를 물리적인 주소, physical address라고 얘기를 한다. 그쵸? 맞고요. 그쵸? 주기억장치의 피지컬 어드레스가 그러니까 물리적인 피지컬 어드레스가 한계가 있다 보니 그것을 좀 더 주기억장치 용량을 늘려서 마치 주기억장치처럼 가상기억장치에서 보조해 주자 이거죠. 가상기억장치에 있는 메모리, 그러니까 주소를 논리적인 주소라고 얘기합니다. 논리주소를 물리주소의 매핑을 통해서 얘를 좀 용량을 큰 걸 보완하고 있습니다. 자, 물리적인 주소를 주소 공간이라고 얘기한다? 아닙니다. 자,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여러분이 프로그램 가능한 메모리에 있는 주소를 주소 공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네. 자, 주소 공간은 논리주소와 그죠? 네. 논리주소와 그러니까 논리주소라는 게 주소 공간 내에 있고요. 그죠? 네. 관련하여서 가상주소 두 가지로 구성이 돼요. 그렇죠? 여러분은 조금 헷갈려 하실 수도 있는데 이 가상주소, 보조기억장치에 있는 가상주소가 물리주소의 매핑 동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 주소 공간은 스페이스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 사용 가능한 프로그램 영역을 얘기를 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를 논리적인 주소 이꼬르 가상주소. 주기억장치의 주소를 뭐예요? 물리적 주소. 그러니까 주소 중심으로 지금 문제를 표현한 문제고요. 뭐 산업기사에서는 뭐 신경향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얘를 매핑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이게 가상기억장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럼 39번 갑니다. 문제에 이렇게 짧은 문제들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건 팍팍 풀고 팍팍 맞으셔야 되죠. 자, 연산자가 뭐예요? 계산하는 기호. 어떠한 기호의 기능을 붙여서 여러분 이게 왜 십자가인데 여러분은 이걸 더하기 처리하죠? 약속했으니까 이걸 연산자라 그러죠. 자, 2항이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2는 2개. 그죠? 네. 연산자가 있으면 왼쪽과 오른쪽에 항이 2개가 있다 해서 이게 2항 연산자예요. 그렇죠? 네. 2항 연산자가 아닌 것은 자, 그러면 연산자 1번 5와 논리 합이죠? 네. 2개 있어야 논리 합 처리하죠? and 논리 합이죠? 논리 곱이죠? 2개 있어야 처리되죠? 익스클루시브 5와 2개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뭐예요? 4번 컴플리먼트. 그쵸? 네. 컴플리먼트 보수 처리하는 거예요. 0은 1로 1은 0으로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뭐예요? 하나만 있으면 되죠. 단항 연산자. 그쵸? 네. 에이, 너 0은 1로 1은 0으로 바꿔라. 대상이 하나면 돼요. 그쵸? 그래서 답은 컴플리먼트. 오래간만에 나왔고 이거 기능사 문제나 마찬가지예요. 난이도 뚝 떨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문제. 광디스크. 그쵸? 네. 광디스크의 종류가 아닌 것은 보조기억장치, 블루레이. 이거 블루. BLUE가 아니고 이 시험지에 블루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자, DVD, 컴팩트 디스크, 광디스크 종류 중에 하나고요. 얘
솔리드 스테이트 디스크 SSD예요. 이거 대문자가 아니니까 좀 다른 것 같죠? SSD 주격장치, 그렇죠? 예, 주격장치 구현 원리, 그렇죠? 예, 주격장치 쪽에 있는, 그렇죠? 보조, 그러니까 속도가 조금 더 빠른 메모리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답은 1번 됐습니다. 뭐 상식 문제나 마찬가지고요. 뭐 간단하게 묻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0번까지 해서 전자계산기 구조 산업기사 문제 봤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혼자 풀어보시고 과락이 나올 만한 회차의 수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이 보시는 시험도 분명 과락 안 나오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시험장에서만 집중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기출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